아니, 이렇게 문명화된 세계에서도 어떻게 야만스러운 그런 사형제도가 아직도 존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말을 듣고서 뜨끔했었다라는 그런 영상을 언젠가 올린 기억이 있는데요. 왜 뜨끔했었다? 뭐 연쇄살인마라든지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악인들 있잖아요. 도저히 교화도 안 될 것 같고 마땅히 보복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권리로? 어쨌거나 제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사형을 시켜야 되는 건 아닐까. 남몰래 그런 생각을 품어본 적이 많다. 그래서 아까 처음 했었던 그런 말 들으면 내가 굉장히 야만적인 인간인 것 같아가지고 뜨끔한 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형 제도가 남아있는 뭐 국가들 있잖아요.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등등등등. 그리고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이 사형제도라는 이 제도를 피해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영화를 봤어요. Just Mercy. 이게 원래 책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영화도 됐는데 영화도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개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책 제목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무슨 이야기 책처럼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 정말 생뚱맞은 표지도 좀 약간 이상하고 월터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는 제목으로 국내 번역이 됐더라고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뭐 이런 거에 약간 아류처럼 보이는. 어쨌거나 제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 책을 쓴 분, 그리고 이게 영화됐을 때 이제 그 인권 변호사 역할이었던 그 인권 변호사 브라이언 스티븐슨이라는 그분의 다른 글을 읽고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책의 내용은 두 가지가 크게 이제 문제거리죠. 첫 번째는 사형제도, 두 번째는 흑인과 백인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형사법의 대상이 되지 않고 거의 압도적으로 흑인이 이제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는 현실. 당연히 사형도 더 많이 받겠죠. 이 저스트 멀시의 중심 이야기는 그 백인 소녀를 살해했다는 잘못된 그 증언 때문에 사형대에 올랐다가 간신히 정말 천신만고 끝에 무죄로서 이제 석방이 되었지만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얼마 못 있어 죽은 어떤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는 어쨌거나 이제 무죄가 판명됐다라는 뭐 해피엔딩이지만 실제 현실은 굉장히 어두웠던 셈이죠. 근데 이 책의 중간중간에 이 브라이언 스티븐슨 이 변호사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좀 그런 에피소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좀 생각거리가 많이 던져지는데 그 중에 하나 좀 인상 깊었던 거 한 대목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정신병자가 중범죄를 만약에 저질렀어요. 그러면 이 정신병이라는 것이 정상 참작의 이유, 양형의 이유가 될 텐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더 쉽게 사형이 선고가 돼버리는 약간 사회에서 좀 불필요한 존재? 뭐 그런 취급을 받는 걸까?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10번째 챕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America's prisons have become warehouses for the mentally ill. 그죠? 정신병자들의 창고가 되어버렸다. 감옥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저도 많이 이제 보게 된 단어인데 mass incarceration.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mass incarceration은 크게 표현되었는데
misguided drug policy. 마약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약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마약 그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죠? 뭐 이런 얘기. 당연히 마약을 조금이라도 손댄 사람들은 여기 막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센텐싱이 너무 과도하다. 이 글 쓴 사람은 좀 미국 형법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but the internment of hundreds of thousands of poor and mentally ill people has been a driving force in achieving our record levels of imprisonment. 정말 미국의 죄수가 너무 많은데, 뭐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10명 중 흑인 중에 10명 중 1명은 감옥에 다녀왔다, 뭐 이런 뭐 통계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기록적으로 투옥되는 사람의 숫자가 많은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 말고 이 정신병 환자들, 이분들을 많이 가둠으로써 이런 게 수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버리 젠킨스라는 자기의 클라이언트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의 그 변호를 맡게 되거든요. 이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재밌었던 거는 이 에버리 젠킨스를 만나러 갈 때 이 에버리 젠킨스가 수용되어 있었던 그 감옥의 간수를 만나는데, 이 간수란 인물이 되게 좀 빌런처럼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표현도 참 재밌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버리 젠킨스는 전화상으로 이 변호사랑 얘기가 잘 안 되고 편지도 정말 알아보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브라이언 스티븐슨 이 변호사가 직접 찾으러 갑니다. 근데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고 초코 쉐이크인가? 그거 사다 줄 수 있냐고 계속 졸라요. 그러면 사다 준다라고 얘기하면 막 갑자기 양순해져가지고 묻는 말에 대답도 되게 잘하고 오로지 관심이 그 초코 쉐이크에 있는 그런 약간 좀 정신적으로 약간 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A lot of my clients on death row have had serious mental illness.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내 고객들 다수가 아주 심각한 정신병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런 정신병력, 이 사람 정신병이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감옥에 있던 그 시간에 앞섰다라는 것이 늘 명확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정신병 때문에 죄를 범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늘 분명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정신병이라는 게 늘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But Avery Jenkins' letters, handwritten in print so small, I needed a magnifying glass to read them. 젠킨스가 이제 나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손글씨가 너무나 작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돋보기로 봐야지만 볼 수 있었고, 편지를 봤더니만 convinced me that he had been very ill for a long time. 이 사람이 굉장히 정신병을 오래 앓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I looked up his case and began to piece together his story. 그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꽤 맞추기 시작했대요. It turned out he'd been convicted of the very disturbing and brutal murder of an older man. 굉장히 혼란스럽고 잔인한 살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음이 판명되었다. The multiple step wounds. 여러 번 찔러나 봐요. 그죠? 여러 번 찔렀다라는 것은 이 변호사에 따르면 정신병을 강하게 암시하는 그런 거였다. But the court records and files never referenced anything about Jenkins suffering from a disability. 근데 법정 기록이나 문서 파일 어떤 것도 젠킨스가 정신장애를
받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I thought I'd find out more by meeting him in person. 내가 그를 직접 만나서 좀 더 알아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 에버리 젠킨스지만 그 간수가 되게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정말 재밌어요.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en I pulled into the prison parking lot, I noticed the pickup truck there that looked like a shrine to the old South. 정말 남부 특유의 그런 전형적인 그런 픽업 트럭을 갖다 봤다는 거죠. 주차장에서. 거기는 막 이상한 그 범퍼 스티커도 있잖아요. 왜 범퍼에 뭐 이렇게 찌그러지기도 하고 뭐 긁히는 데도 있고 하면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많이 붙여 놓잖아요. 아니면 그냥 멋으로도 많이 붙여 놓는데 이런 걸로 덮여 있었대요. 근데 Confederate flag decals 이런 그 옛날 남북전쟁 있을 때 그 남부 사람들 노예제도의 존속을 주장했었던 그 아직도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이런 깃발을 내걸고 있고요. 가끔 이제 보수주의자들 보면은 우리 옛날에 왜 태극기 부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거 막 들고 다니잖아요. 그죠? Confederate flag license plates everywhere in the South. But some of the bumper stickers were new to me. 근데 이런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흔한데 컨페더레이트 플래그가 붙어있는 라이센스 플레이트 흔한데 좀 보긴 싫지만 흔하잖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남부인들 특유의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뭐 이루는 표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면 트럼프 시대 때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더 그런 게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거죠. 수면 위로. 근데 어쨌거나 그 트럭 뒤에 있었던 그 범퍼 스티커들 중에 일부는 나에겐 새로운 것이었다는 얘기는 정말 더 정도가 심한 거였다는 거겠죠. A lot were about guns and Southern identity. 근데 거기 스티커 하나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는 거야. 이게 난 정말 깼다는 거죠. If I'd known it was going to be like this, I'd have picked my own damn cotton. 야, 이런 게 정말 전형적인 남부인들의 사고란 말인가? 내가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될 거라는 거 알았었더라면 내가 직접 그 썩을 면화를 내가 뽑았을 텐데. 아니 그 남부지방의 그 면화를 그 우리 염전노예처럼 저임금 노동으로 그 인간 이하의 어떤 대접을 하면서 착취하려고 노예 제도를 유지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자신들의 어떤 번영과 번성과 먹고 삶을 위해서 다른 인간인 그 흑인들을 잡아다 노예로 삼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흑인 대통령 나오고 흑인을 뭐 백인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놓는 것도 아니고 동등한 시민권도 부여하고 평등하게 살아보자 라고 하는 건데 이 모양 이 꼴을 내가 보려고 내가 그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면허 직접 뽑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죠. Despite growing up around images of the Confederate South and working in the Deep South for many years, 내가 이런 이미지도 보면서 살아왔었고 내가 좀 아주 남부지방에서 내가 오랫동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심볼들에 아주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글쓴 이 브라이언 스티븐슨 이 변호사도 흑인입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해방 선언 이후에 탁 그냥 바로 노예가 해방이 되었나? 흑인들이 미국 그 백인들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살아갔나요? 짐 크로우 법, 린칭
세그리게이션. 와, 심지어 그 외에 그 1950년대가 60년대가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흑인 학생들이 그 기존에 백인들만 다니던 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것 때문에 소요 사태가 막 발생해가지고 그죠? 군 부대까지 막 투입이 되던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 미국의 남부가. 뒷부분 계속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쿠클락스 클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재미난 건 뭐였냐면 결국에 이 누구죠? 에버리라는 이 누구야? 이 정신병 이 환자가 어렸을 때 굉장히 정상적인 어린 생활을 못 보낸 거예요. 이게 정신병을 하는데 더 기여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밝혀내가지고 결국엔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사형을 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이 변호사가 열심히 변호하는 걸 들으면서 나중에 이 트럭을 몰고 다녔던 그 간수가 찾아와요. 나 정말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은 다 통한다는 얘기죠. 어렸을 때 그렇게 학대를 많이 받았는데 나만 세상 최악의 어떤 모진 불우한 환경을 받고서 살아온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상에 대한 증오 이런 걸 키웠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가둬놓고 있는 저 죄수의 그 인생을 듣고 있으니 법정에서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한테 좀 미안하다고 막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멘트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끝까지 이 챕터만이라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좁게 감동적이죠. 중간중간에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막 나와요. 뭐 이런 거 있죠, 보죠. 뭐 이런 거. 그 왜 배심원단에 보면은 꼭 보면 흑인들이 좀 많이 배제가 되잖아요. 범인은 이제 흑인인데 다 백인들로만 채워져 있고. In this particular rural southern community, the population was about 27% black. 흑인이 27%인데, but African Americans made up only 10% of the jury pool. 배심원 그 인원, 배심원단 그 풀에는 항상 보면 10%밖에 없어. After presenting the data and making my arguments about the unconstitutional exclusion of African Americans, 이렇게 흑인들을 갖다가 배제하는 거는 헌법적이지 않소 라고 이제 막 주장을 했더니 항의도 하고 했더니만 판사가 이렇게 불평을 했더라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는데 지겹다는 거죠. I'm pretty fed up with people always talking about minority rights. 소수인종의 권리 하는 건 난 지겹다는 거야. African Americans, Mexican Americans, Asian Americans, Native Americans. 그러면 그 남부 백인의 그 미국인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주는 거야? 얘들이 그렇게 자기네들 권리만 내세우면 이거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이제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과거의 기억들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트럭 보고 나서 이제 감옥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이제 클라이언트를 접견하려 가는 상황인데 이때 엄청 아까 그 트럭의 주인이었던 그 간수가 엄청 이 브라이언 스티븐슨이 흑인 변호사를 괴롭힙니다. 그런 대목이 막 나와요. 이런 거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대화 같은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계속 빠꾸시키고 옷 벗어라. 단순하게 이렇게 뭐죠? 이걸 뭐라 그러죠? 몸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뭐 이렇게 수색 뭐라 하죠?
해야 되는데 다 옷 벗고 뭐 저쪽에서 옷 벗고 와서 이렇게 수색을 받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뭐 그런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재미난 글이니까요. 이걸 재미나다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 브라이언 스티븐슨 이 변호사의 다른 글도 한번 읽어봤어요. 왜 백인 경찰이 흑인 그 사람을 되게 막 심하게 심지어는 막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막 수요사태 발생하고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 왜 미국 경찰은 왜 백인 미국 사회 내에서 흑인들은 범죄자라는 그런 인식이 왜 은연중에 기저에 무의식에 깔리게 되었느냐. 이게 단순히 일회적인 사건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걸 다룬 글이 있는데 그런 글들도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면서 여기 저희 채널에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다른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